당신이 타고난 유전자나 평생 동안 완벽한 식단을 따랐는지 여부가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장수를 위해 만들어진 몸과 마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단순한 것, 일부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70세 이상이고 여전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영상은 비현실적인 약속이나 마술에 관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 뇌, 정신이 잘 늙어가고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있다는 실용적이고 관찰 가능한 지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년대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 6가지 징후는 고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이 자신의 건강, 노화 과정,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여전히 가능한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조용히 형성하는 모든 일상 습관 중에서 수면만큼 과소평가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가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난다면 몸에 안정성이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은 건강과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패턴이 규칙적이면 신체는 더 강한 면역체계, 더 균형 잡힌 호르몬, 더 나은 기억력 유지 및 염증 감소를 유지합니다. 이는 매일 밤 몸을 치유하고 재설정하고 다시 배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너무 늦게 자거나 이상한 시간에 깨거나 밤새 뒤척이는 등 불규칙한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천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병, 제2형 당뇨병, 심지어 인지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휴식을 우선시하고 수면 주기를 존중하는 노인들은 에너지가 더 좋고 사고력이 더 예리하며 기분 변화가 더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후 9시 30분까지 맹세하는 85세의 제렐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취침 시간. 그는 60세 이후로 한 번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걷고 요리하고 손주들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밤이 정말 편안하기 때문에 낮에는 낮잠을 많이 자지 않습니다. 그의 일상은 경직되지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부 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전체 시스템도 함께 윙윙거립니다. 따라서 당신이 대부분의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하루를 보내기 위해 카페인이나 긴 낮잠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된 수면 패턴은 단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에 대한 놀랍도록 정확한 예측 변수는 실험실 보고서나 의사의 차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걷는 길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70세 이후 걷는 속도의 속도와 꾸준함은 많은 화려한 테스트보다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기관의 연구원들은 꾸준하고 빠른 걷기 속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질질 끌거나 천천히 걷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질주나 경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리듬, 조화,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에 관한 것입니다. 일관된 걷기 속도는 뇌, 심장, 폐 및 근육이 모두 조화롭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문 균형입니다.
아직도 매일 몇 블록을 걸어 이웃을 방문하는 은퇴한 교사인 77세의 린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고 강하고 확실합니다. 그녀는 벽에 매달리지도 않고 연석에서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걷는 속도는 신체적, 정신적 선명도를 모두 반영합니다. 반면에 누군가의 발걸음이 불확실해지면 이는 혈액순환, 뇌 기능, 균형 등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환자가 말하기 전에 조용히 환자의 걸음걸이를 평가합니다.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에너지와 목적을 가지고 걷는다면 몸이 쇠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적응하고, 반응하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호기심과 일상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선배에게는 조용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퍼즐을 풀고, 소설을 읽고, 일기를 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휴대폰으로 두뇌 훈련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당신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참여는 보호망처럼 작용하여 인생의 7에서 80대 흔히 시작되는 더 빠른 악화로부터 뇌를 보호합니다. 연구자들은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정신에 도전하지 않는 노인들과 비교한 결과 인지저하, 기분 안정성, 심지어 10년에 걸친 생존율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생생한 예는 매일 아침 하이쿠 한 편을 쓰는 81세의 프랭크입니다. 세 줄만요. 하지만 이는 그의 정신을 민첩하게 유지하고 언어를 유연하게 하며 목적의식을 온전하게 유지해줍니다. 그것은 단지 시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퇴각합니다. 뉴런은 불꽃을 잃습니다. 통로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십자말 풀이를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매일 조금씩 일하도록 마음을 초대하면 그 길을 밝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업의 복잡성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마음은 몸이 계속 움직일 이유를 제공합니다. 학습을 생활 방식의 일부로 삼는 노인들은 아무리 작더라도 지식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유지합니다. 70세 이후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과소평가되는 요인 중 하나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여전히 진솔한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마음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장기 노령 집단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더 오래 살고 넘어지는 횟수가 적으며 질병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참여는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작용하여 심혈관 스트레스, 기억력 감퇴, 심지어 조기 사망과 관련된 고립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아파트 이웃을 위해 매주 수프의 밤을 주최하는 78세의 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그것이 단지 수프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들을 연결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정신적으로 날카롭게 유지하는 의식입니다. 식사 중 웃음, 사랑해로 끝나는 전화통화, 심지어 친구와 함께 산책하는 것조차 어떤 보충제도 흉내낼 수 없는 정서적 자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연결을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유대는 우리에게 정체성, 구조, 공감, 목적을 부여하며 이 모든 것이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노인이 계속해서 연결을 찾고 즐길 때 수동적으로 노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삶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참여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장수란 단순히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하거나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삶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독서, 새로운 취미 탐구, 새로운 기술 학습, 단순한 질문 등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대개 더 오래,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산다. 이것은 지적 쇼맨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미래를 내다보는 마음, 내일이 새롭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내에 그것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활동은 작은 발견에서 나오는 도파민 보상과 결합되어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고 노화를 느리게 유지합니다. 은퇴 후 분재 나무 재배를 시작한 82세의 헤렐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혈당이 급락하고 염증은 침묵의 도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천천히 몰래 들어갑니다. 무릎이 조금 더 아프고 잠에서 덜 깨고 이름도 전처럼 빨리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합산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는 어떤가요? 그게 더 건강에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점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식물성 우유에는 향이 첨가되거나 단맛이 첨가됩니다. 그다지 달콤한 맛이 나지 않더라도 일부는 신체에 필요하지 않은 설탕, 잇몸 또는 인공 증점제를 첨가했습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건강해 보이는 브랜드에는 컵당 6에서 8g의 설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면모금을 곱하면 특히 오트밀의 천연 탄수화물과 결합할 때 빠르게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에너지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원하는 몇 가지 간단한 노인 스마트 스왑입니다. 일반 그릭 요거트를 사용하세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설탕 함량이 낮으며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또한 소화와 장 건강을 지원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느려질 수 있습니다. 무가당 아몬드, 귀리 또는 두유를 사용해 보세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도 크리미한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 더 가벼워서 많은 노인들이 소화하기 더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풍미를 더해보세요. 계피, 육두구, 바나나나 베리 같은 얇게 썬 과일 몇 개를 넣고 저어주세요. 나중에 충돌 없이 원하는 단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무가당 땅콩버터 한 스푼이나 치아시드 약간과 같은 건강한 지방은 오트밀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고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기억해야 할 강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벨에 건강에 좋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1시간 후에 추락하게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탱하는 연료를 섭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맛이 나는 요구르트에서 일반 그리스 요구르트로 바꾸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가 하루 종일 더 나은 에너지, 더 나은 소화, 심지어 더 나은 기분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바닐라 요거트나 달콤한 우유를 먹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라벨을 보고 심장, 뇌, 관절에 대해 생각해보고 오늘 내 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당신은 단지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트밀에 가공된 아침 식사용 고기를 추가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베이컨 냄새만큼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 아침 식사, 가족 모임,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러가던 나른한 주말 아침에 대한 따뜻한 추억을 되새깁니다. 그 안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어요.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 옆에 바삭바삭한 조각 몇 개를 얹으면 하루의 완벽한 시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전적인 결합이 여러분의 몸에 매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컨과 소시지는 가공육이며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처리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질산염, 포화지방, 화학방부제. 그것을 분석해 봅시다. 오트밀을 먹으면 신체는 복합 탄수화물을 처리하여 느리고 꾸준한 에너지 방출을 제공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베이컨 몇 조각이나 소시지 링크를 넣으세요. 갑자기 당신의 몸은 귀리를 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다량의 소금, 첨가물 및 포화지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기는 염지, 염장, 훈제를 통해 보존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혈관의 지속기간이 길어지지만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 내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화합물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베이컨과 소시지의 나트륨은 농담이 아닙니다. 베이컨 2조각만으로도 400mg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침 식사를 마치기도 전 일일 권장 섭취량의 거의 20%에 해당합니다. 가공육의 색과 풍미를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여러 연구에서 심장병, 특정암, 심지어 인지 저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시지에 함유된 포화지방은 의사가 경고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귀리의 섬유질, 고기의 단백질 등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탄수화물이 혈당을 높이는 반면 가공육은 동맥과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심장협회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공육을 제한하거나 피하도록 권장합니다. 특히 신체가 깨어나서 수분을 공급하고 하루를 준비하려고 하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당장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종류의 아침 식사는 체액 정체로 인해 다리와 발이 붓고 아침 혈압이 높아지고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낮아지고 밤에 잠을 자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맛, 단백질 또는 만족도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트밀을 완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사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더 부드럽고 마음에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삶은 계란 또는 수란.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B12 및 콜린과 같은 중요한 비타민으로 가득합니다. 소화하기 쉽고 혈압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트밀 옆에 한두 개 먹어보세요. 천연 땅콩 버터 한 스푼, 경화유 없이 무가당인지 확인하세요. 땅콩과 약간의 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오트밀에 크리미한 풍미를 더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해줍니다. 호두, 아몬드, 피칸과 같은 잘게 썬 견과류는 바삭함과 건강한 지방, 뇌 건강과 관절 기능을 지원하는 영양소를 추가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슬라이스. 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얇은 아보카도 조각 몇 개를 옆에 곁들여 먹거나 맛있는 오트밀에 섞어 먹으면 심장 건강에 좋은 단일불 포화지방과 칼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음식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가 심장, 뇌, 에너지를 동시에 지원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더 잘 움직이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베이컨 조각을 접시에 던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이 음식이 내 마음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긴장하게 만드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건강을 위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익숙하지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을 통해 숨겨진 위험이 몰래 들어오도록 하지 마십시오. 아침은 스트레스가 아닌 힘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이 느려짐으로 감사하십시오. 이제 두뇌 식품으로 불리는 호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트 모양의 견과류에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며 기억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물성 오메가-3, 마그네슘 및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오트밀 위에 잘게 썬 호두 한 줌, 약 1온스, 만 올려도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혈당 급상승을 줄이며 관절 경직과 인지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호두가 없다면 아몬드, 피칸 또는 무가당 땅콩버터 한 스푼을 섭취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경화유가 첨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에 마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계피입니다. 겨울에만 어울리는 포근한 맛이 아닙니다. 노인들에게는 일상적인 건강 루틴에서 조용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에는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지닌 식물 화합물인 신나말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계피가 정말로 빛을 발하는 부분은 건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세포가 설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침 식사 후 오전 중반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및 화상 느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트밀에 4분의 1, 2분의 1티스푼만 섞어도 설탕에 대한 갈망을 줄이고 꿀이나 흑설탕의 필요성을 대체하며 귀리에 자연적으로 달콤하고 따뜻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얇게 썬 사과나 건포도와 함께 먹으면 할머니의 주방처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집에서 만든 맛이 더욱 스마트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간의 노력, 가족의 어려움, 삶의 변화를 이겨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고, 당신을 사랑하는 연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억력을 위한 베리, 심장을 위한 치아시드와 호두, 혈당을 위한 계피 등 오트밀의 몇 가지 간단한 변형만 가하면 단순히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이의 지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복잡한 다이어트나 기적의 가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음식, 진정한 균형, 진정한 의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 도달할 때쯤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큰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것, 작은 결정, 작은 습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리는 선택입니다. 이전에 수백 번 만들었던 그 오트밀 한 그릇, 곡물과 증기 그 이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이 지낸 세월을 기리고,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트밀은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경우처럼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단순히 설탕이나 소금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하고 주의 깊게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부양하고 경력을 쌓고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등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그와 같은 보살핌을 내면으로 전환하여 마음과 기억, 힘의 영향을 공급할 때입니다. 당신은 단지 식사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명확성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 식사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여 기분이 좋아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귀리를 저들 때는 잠시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기억하세요.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에 대해 잠시 멈추거나 반성하거나 다르게 생각하게 했다면 당신이 여기에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채널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편리함보다 보살핌을, 자동 조종 장치보다 존재감을 선택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살아온 아름다운 몸을 기리는 것에 관한 지혜입니다. 마음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날카롭게 하고 강인하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더 간단하고 과학적인 뒷받침이 되는 팁을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오늘의 메시지에서 가치를 발견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관심 있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마음챙기 마침에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십시오.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